자, 어제 오후 5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죠. 그 순간 이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열렸던 여의도 국회 앞과 광화문 광장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국민의힘은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해산하라! 어제 여야 당 대표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1차전의 승리를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입니다. 우리 앞에 더 크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탄핵 표결 가결 소식, 이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도 엇갈리기도 했지만 정치권 반응, 국민들 반응 다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 동맹국들, 우방국들의 반응도 나왔는데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미국의 반응도 나왔다고요? 예, 아마 이 비상계엄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게 미국이었습니다. 그렇죠. 한국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직격하면서 이번 비상계엄의 부당성에 대한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혔죠. 사실 네. 외교관계에 있어서 어떤 국가의 정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하는데,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관계라는 특수한 관계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사태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어제 이제 열흘 만에 탄핵 이 가결을 통해서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안도를 일단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상당히 긴 시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칭송, 그리고 헌법과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극복해내는 한국 또 민주주의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찬사 뭐 이런 것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한미 동맹 관계가 이번 비상계엄 이후 벌어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훼손되지 않고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는 네. 대단히 좀 필요한 얘기였고 그것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거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네.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특히 민주주의의 회복력, 이 표현을 상당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부의장님. 맞습니다. 아무래도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상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번 이 비상계엄을 되돌리고 탄핵 소추를 이끌었던 거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저번 주에 1차 투표, 이번 주에 2차 투표 이 행정적 절차, 이 의회적 절차는 국회의원들이 한 것이지만 저번 주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네. 투표장으로 이끌고 그리고 사실상 그들을 찬성표로 이탈표를 이끌어냈던 거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이 국민들이 마치 이 축제를 즐기듯이 민주주의를 즐기듯이 나와서 목소리를 내준 것이 이것을 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저력, 민주주의의 회복성, 뭔가 우리가 이런 네. 헌법과 법 절차를 어겨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민들의 목소리로 국민들의 힘으로 이걸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탄핵소추 통과가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1시간 만에 입장을 또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일에 이어서 어제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임기 내의 성과를 평가하는 이야기들도 포함이 됐었는데요. 탄핵 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매우 강하게 보였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법에 정통한 이 법조인 출신인 만큼 상당히 대비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탄핵 심판에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재판정에 출석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재판을 그냥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그것이 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실책이었다. 그런 평가들이 보수권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또 본인이 법조계 인사로서 직접 나서서 변론도 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미디어를 이용한 국민 여론전까지 펼칠 저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지난 대국민 담화와 또 탄핵 소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것인데요. 저는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적극적인 그런 공개적인 여론전이 일부 극렬 지지층의 마음은 묶어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오히려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주는 국민적인 피로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예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있었던 또 입장 발표에서 전혀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라고 비판은 하고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만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공개적인 사과 자체가 본인의 법리에서 불리한 이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대통령께서 지금 담화를 5번을 하셨거든요. 네. 3번째 담화가 첫 번째 표결을 앞두고 그때는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혼란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 사과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12일에 있어서 4번째 담화 같은 경우에는 사과의 방점을 두기보다는 왜 비상계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조금 더 국민들께 설명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탄핵의 가결이 된 이후에 어떤 본인의 담담한 심정을 밝히면서 향후에 있을 형사사건과 그리고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 4, 5번째 담화를 한꺼번에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더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대통령의 마음을 더 잘 받아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나누어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과에 대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냐. 네. 또 처음
처음에 첫 번째 표결을 앞두고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네. 이야기들이 나왔단 말이죠.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어저께 대통령께서 그 담화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탄핵 지금 가결이 됐기 때문에 바로 내일부터 헌법재판소에 심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형사사건도 이미 피의자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경찰에서 여러 장의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고 용산 대통령실에 압수수색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변호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으로써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의힘도 여당이지만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표를 던진 의원이 상당수기 때문에 글쎄요. 윤 대통령이 지금 바라볼 만한 곳은 여당도 아니고 지금 적극 지지층, 극우 세력들 이쪽에 집결을 좀 하도록 호소하는 그게 마지막 보루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12월 12일 담화도 그렇고 네. 어제의 담화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탄핵 의결된 대통령 또 수사를 앞둔 내란 피의자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네. 정치인의 선동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끝까지 싸우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매듭을 쳤습니다. 물론 앞에는 법리 관련된 주장은 하고 있지만 네. 이것은 내 행위가 정당했다는 주장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법리적으로 다투어서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나를 끝까지 지지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지층에게 나서달라, 거리로 나서달라 이런 선동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알 텐데 법조인들은 지금 이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든가 내란이 뭐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이 법리적 주장이 네. 1997년 전두환 일당의 내란 관련된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전부 정리된 법리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주장할 수 있는 법리 정도를 가지고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라든가 내란죄의 결과를 뒤집기가 힘들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엊그저께 뭐 이 거리에서 나온 대통령 지지자분들 또 여전히 여론조사상의 10% 내외의 적극적인 지지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호소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고 네. 망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